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체의 운동을 무언만 가지고 중력에 의한 힘만 가지고 하는 중력 이론을 다루는 것이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도 몇 가지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현상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번 27강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시간 팽창, 그 다음에 기리수축도 또 있습니다. 기리수축은 이제 안 하도록,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기리수축,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팽창.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블랙홀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블랙홀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중력파도 예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팽창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 우리 두 가지로 나눴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우리 시간 팽창이 있는 거 배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 팽창이 있는데 둘이 같지가 않습니다. 비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 어떤 것이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두 관성계였죠. 둘 다 관성계인데 서로 다른 두 관성계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관성계 하나가 있으면 이 관성계 하나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를 다른 관성계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일반화시켰어요? B를 A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것까지도 일반화시켰죠. 그래서 관성계에 대해서 B는 비관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성계와 비관성계는 어떻게 대응시킬 수도 있냐면 우리 동등 원리에 의해서 관성계는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기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관성계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기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비교할 때는 중력을 받지 않는 기준계와 중력을 받는 기준계, 이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중력을 받지 않는 기준계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자유낙하하는 기준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기 우주 한복판에 있는 기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중력을 받는 기준계는 어디입니까? 근데 지상에 있는 기준계, 이런 게 중력을 받는 기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면 이 두 기준계의 시계가 가는 비율을 비교했더니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시계보다 상대방 시계, 내 시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안 움직이죠. 상대방 시계는 어떻습니까? A 기준계에서 볼 때 B 기준계에 있는 시계는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B 기준계에서는 역시 A 기준계에서 본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이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 절대적인 시간 팽창입니다. A 기준계와 B 기준계 둘 중에 하나가 더 시간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게 더 느리게 가냐면 A 기준계 시계보다 B 기준계 시계가 더 느리게 가는데, B 기준계가 어떤 겁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는 또는 비관성계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자꾸 헷갈립니다. 어떤 게 더 느리게 갈까? 자, 이거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블랙홀 하면 어떻겠어요? 중력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여기서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무중력 상태, 중력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계가 정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관성계의 시계보다 비관성계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절대적인 시간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시계를 비교해야 될 텐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빗시계 가지고 비교했죠. 자, 근데 시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계인데, 그 시간을 우리 어떻게 정의했냐면, 막 정의하다가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이걸 정의하고 아주 안 변하는 확실한 것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1967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CGPM이 국제도량형 총회를 프랑스 말로 한 것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1967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1초의 정의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세슘 133 원자의 두 바닥 상태 두 에너지 준위는 아주 어떤 세슘 원자에서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거기서 나오는 준위 사이의 빛의 주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 빛의 주기에서 진동수 하면 진동수분의 1이 주기죠. 그 주기에 요거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1억 몇 배, 그것을 1초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에너지로 가지고 1초를 정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기준계의 시간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먼저 두 기준계에서 세슘 133 원자 바닥 상태의 두 초미세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 두 기준,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준계에서 있는 거를 다른 기준계에서 보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두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2라고 할 때 그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2면 우리 에너지 양자와 조건 있죠. E는 HF, H가 플랑크 상수고 F가 주기죠. 그러면 F는 진동수죠. 진동수는 바로 주기분의 1이 진동수죠. 그래서 그걸 H 나누기 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H를 에너지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기를 구하면 이 주기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시계의 바늘은 이 주기마다 한 눈금씩 가는 거예요. 주기가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느리게 가죠. 주기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죠.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가 작아지죠. 그럼 빨리 가죠. 에너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기가 커지죠. 역수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걸 되겠어요. 그래서 네, A 기준계, 관성 기준계와 B 기준계, 비관성 기준계 또는 무중력 상태와 중력이 있는 상태 두 개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금방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어요. 먼저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A가 우주 한복판에 있는 A 기준계, 관성 기준계라고 하겠습니다. B는 지상에 있는 비관성 기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뭘 보냐면 기준계 A와 기준계 이렇게 B가 있다면 빛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먼저 기준계 B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계 B에서의 빛을 기준계 A에서 관찰하는데, 자, 기준계 B에서 세슘 원자의 그 에너지가 빛이 갑니다. 근데 빛이 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에너지가 2인 광자가 기준계 A로 가면 기준계 A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일로 올라가면서 마치 돌멩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돌멩이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운동 에너지 줄어드는 거 어떻게 줄어든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서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에도 바로 에너지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효 질량은 우리 어떻게 돼요? E는 mc제곱에 의해서 그 빛의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눈 만큼 질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유인력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E라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F분의 1 해가지고 여기서 구하면 2분의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자가 B 기준계에서 A 기준계까지 가는데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저 꼭대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네.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계산한 거하고 값이 똑같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GMM이죠. 그래서 GM은 이게 지구 질량, 그 다음에 만유인력 상수고, 저 R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 M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바로 C제곱분의 2. 이게 바로 광자의 질량을 이렇게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요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A 기준계에서 관찰합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주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를 계산하면 그 에너지의 역수였죠.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뭐예요? 요거 굉장히 작은 거니까 우리가 근사법칙을 쓰면 1-x분의 1은 1 플러스 x분의 x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B 중계에서의 주기보다 주기가 어떻게 됐어요? A 중계에서 측정한 B 중계의 주기는 이게 T'입니다. T'은 더 커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A 중계에서 봤더니 B 중계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주기가 더 커졌다고 하는 건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비관성계의 시계를 관성계에서 중력이 없는 곳에서 관찰하면 시계가 지금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빛이 어디로 가요?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로 오면 A 기준계에서 출발한 빛을 B 기준계에서 측정했을 때 이때 보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유효 정실량 이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어때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에너지가 더 커지면 주기를 이렇게 구한다면 요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래서 그걸 더해 주겠습니다. 그걸 더해 줄 것 같으면 도달할 때는 이렇게 더 커지니까 여기서 주기를 계산하면 이게 이제 역수가 되는데 역수에서 1 플러스 x분의 1은 1 마이너스 x니까 원래 주기보다 어떻습니까? 더 작아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얘기는 기준계 B에서 볼 때 저 기준계 A의 시계가 작아졌으니까 시계가 더 빨리 간다. 그래서 A에서 보나 B에서 보나 A에서 보면 B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가고 B에서 보면 A 시계가 더 빠르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두 종류의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데 특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이 다르죠.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상대적인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건 절대적인 시간 팽창인데 어떻습니까? 더 강한 중력장에서 시계가 더 약한 중력장에서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 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실제로 지상에서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1965년에 이루어졌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 건물 이름이 제퍼슨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6층 건물이에요. 6층 건물의 지하실과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냐면 22.6m 높이입니다. 원자시계를 꼭대기 갖다 놓고 지하실에 갖다 놨어요. 두 개 가는 거 한참 있다가 갔다가 비교했더니 실제로 시간이 달랐어요. 자, 어떤 시간이 더 달랐겠습니까? 어떤 시간이 더 빨리 가고 어떤 시간이 더 느리게 갔겠습니까? 네, 옥상에 있는 시계가 더 빨리 가고 비교했더니 네, 지하에 있던 시간이 더 느리게 갔습니다. 실제 실험은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정밀 실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것을 1965년에는 측정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